해도 돼? 안 된다고 하면 안 해요. 아니. 날카로운 질문이었어. 하지만 뭐 그쵸. 야, 이게 너무 날카로워서 순간 당황했잖아. 아유. 자, 보자. 자, 오늘 하는 내용은요, 앞에 집합 명제도 뭐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려운 문제들이 있듯이 이 절대부등식이라는 것도 우리가 선생님, 잠깐만요. 우리가 배우는 애들은 어떠한 관계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관계식은 크게 등식이다라는 친구와 부등식이다라는 친구로 나뉘어요. 즉 등호냐 아니면 부등호냐로 나뉘는데 우리 솔직히 등호가 있는 게 편해, 부등호가 있는 게 편해. 그쵸? 부등호가 있는 게 편하긴 하죠. 근데 왠지 모르게 부등호가 있는 걸 보면 좀 거슬리는 건 사실이야. 거슬려, 솔직하게. 좀 싫어. 근데 이제 이 등식도 쪼개보면 또 두 가지로 쪼개는데 어떻게 쪼개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방정식과 항등식으로 쪼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방정식은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알겠죠. 상황 찾자야. 항등식은 뭐예요? 그러면 너는 식 찾자야. 왜 나는 식을 찾아요? 그러면 넌 다 되니까. 넌 다 돼. 굳이 내가 찾을 필요는 없어. 자, 부등식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우리가 흔히 찾는 애들은 조건 부등식이라고 얘기해서 이 조건자에 가로를 쳤으니 뭐 할 수 있겠어? 생략할 수 있겠죠. 우리도 무언가를 찾아주세요. 뭘 찾아요? 상황을 찾아주세요. 맞는 상황을 찾아주세요. 참인 상황을 찾아주세요. 그런데 부등식에도 항등식 같은 애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있다 이거야. 다 되는 애들이 존재한다 이거야. 그런 애들의 이름을 우리가 절대부등식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이 친구들은 분명히 식차자, 즉 미정계수에 대해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배울 때 이 절대부등식이 산술, 기하, 조합, 평균, 코시, 슈버르츠 부등식 또는 2차 부등식에서 다 될 때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맨 위에 걸 보도록 하세요. 증명에 이용되는 실수의 성질. 자, 부등식의 성질 중에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 만약에 3이 있고 1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양변에 내가 2를 더해도 주어진 부등식 성립해? 양변에 2를 빼도 성립해? 양변에 2를 곱해도 성립을 하니? 양변에 2를 나눠도 성립을 하니? 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우리 둘은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 둘은 나누거나 곱할 때 조심하셔야 되죠. 일단은 0을 곱하는 것도 안 되고 0으로 나누는 것도 안 되고 부등호의 방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양수로만 곱하고 나눕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음수로 나누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솔직히 이 실수의 성질은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뭐 크게 파악하고 가지는 않을게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을 챙기고 있다면 두 번째 여기를 왔을 때 뭐 하자라는 거예요? 대소 비교를 해보재.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 어떤 중요한 얘기인지 생각을 해보자.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자, 이 부등식이다라는 친구는 같지 않아요. 같지 않기 때문에 크기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 그럼 그 크기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얘기하면 대소를 비교합니다 라는 생각이 가장 첫 번째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부등식의 가장 첫 번째 목표는 대소 비교가 맞아요. 자, 근데 이 대소 비교를 할 때 어떻게 해봅니까? 라고 얘기하면 일단 첫 번째는 뺀다야. 자, 제가 A에서 B를 뺐는데 이 결과가 양수라면과 음수라면으로 나뉠 수 있겠죠. 자, 양수라면 A가 큰 거고 음수라면 B가 큰 거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뺄 때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야, 니네 좌변과 우변이 둘 다 양수라고 보장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이 애들을 풀 때, 루트가 나오거나 절대값이 나오는 부등식도 있을 수 있거든. 근데 양수 보장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제곱을 통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 기본이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나눈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대수 비교할 때 나눌 때 얘들아, B분의 A라는 친구의 결과가 1보다 클 때와 1보다 작을 때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1보다 크면 누가 큰 거야? 분자. 1보다 작으면 누가 큰 거야? 분모.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소 비교를 할 땐 두 가지의 상황, 뺀다와 나눈다, 그리고 간간히 제곱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여기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메인으로 배울 절대 부등식인데, 이제 우리 생각이란 걸 좀 해보도록 하죠.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수적 풀이라는 게 있어요. 이 내용은 날개를 써서 y값들을 비교해 보는 거야. 자, 만약에 제가 우리 방정식 잠깐 다시 얘기를 돌아와서 fx는 gx를 썼어요. 그럼 이거는 방정식이죠. 근데 이 방정식은 좌변과 우변이 뭐 되어 있는 상황이야? 연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그럼 내가 뽀각이라는 상황을 거기다 도입하면 뽀각 하면서 요 등호가 사라지게 되겠죠. 원래는 있는 거야. 근데 여기다 심표를 써. 나 두 개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같아요 라고 물어보는 건 누가 같다는 거야? x가 같은 게 절대 아니에요. y가 같았을 때의 x값을 물어보겠다라는 거겠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한 게 뽀각을 통한 함수적 풀이를 진행했을 때 기준을 삼아야 되는 건 누구라고요? y값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요. fx 그 다음에 부등호 gx를 넣었어. 그럼 이거에 대한 해석은 x값을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 x가 들어갔을 때 누굴 기준으로 본다고? 나의 y좌표가 너의 y좌표보다 뭐 할 때야? 클 때야. 그걸 만족하는 x들을 찾아주렴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야 되지 않겠어요? 맞죠? 근데 그래프를 그릴 때 선생님 이쪽에 있는 애들이 다 일로 넘어가게 되면 이쪽은 누구만 남겠어? 0만 남겠지. 그럼 내가 이렇게 써도 되겠니? 자, new 함수 이름표를 hx로 잡아요. 이사 왔을 때 부등호가 크든 작든 뭐가 되든 상관없이 이쪽은 누구만 남겠어? 0만 남겠죠. 아직 부등호 작성하지 말고 일단은 여기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또 날개 붙여봐. 는 y라고 붙였을 때 눈에 뜨이죠? 내가 누구라고요? 나 x축이 되겠죠. 자, 그럼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너 hx의 y좌표가 x축의 y좌표는 0이잖아요. 걔보다 뭐 할 때 이걸 찾아달라는 거지. 같을 때를 찾아주는 건 방정식이고 일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까?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너의 y좌표 0보다 나의 y좌표가 더 뭐 해줘야 돼? 커야 돼. 즉 더 높아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높아야 됩니다 라는 걸 뭐 하라고 그랬어요? 절대부등식 입장에서는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배운 부등식은 1차 부등식이 있고 2차 부등식이 있지 않겠니? 자, 1차 부등식이 실질적으로 두 가지 케이스죠. 기울기가 양일 때와 음일 때로. 그러면 기울기가 양일 때와 음일 때를 그려놓고 x축을 그려보니까 너는 나의 y좌표보다 너의 y좌표가 항상 높니? 라고 물으면 그건 아니야. 그건 좀 아닌데 여기서부터 낮으니까. 그러면 1차 부등식을 가지고 절대 부등식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없죠. 그러면 너는 탈락. 자, 그럼 2차 부등식을 갖고 올 건데
2차 부등식도 두 가지의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겠죠.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을 그릴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야. 선생님, 여기가 만약에 최고차항이 2차라고 해서 음수라면 그걸 다 이쪽으로 넘겨서 뭐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2차 부등식을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절대 부등식을 생각하냐면, 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했을 때 일단 이 친구는 무조건 무슨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양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친구의 부등호가 항상 크거나 아니면 크거나 같아야 돼요. 작을 때는 절대 부등식 생성이 안 돼요. 그리고 우변은 당연히 여기다가 뭘 써주면 돼? 0을 써주면 되겠죠. 근데 나는 지금 선생님 이 상황과 이 상황을 따로 보긴 할 건데, 자, 나한테 주어진 2차 부등식은 내가 만들든 뭐하든 무조건 여기가 양수고 여기는 크다가 나와줘야 돼. 크거나 같다가 나와줘야 돼.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줘야 돼.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그림을 그릴 때 세 가지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왜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얘는 누구 담당한다고?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하는 그 볼록성을 담당하고, 얘가 양이냐 음이냐고 정해졌을 때 얘의 부호에 따라서 누가 결정되죠? 추. 얘는 누가 결정되죠? Y절편. 즉 위아래로 움직이고 얘는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너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면 이때 당연히 누가 생기죠? 두 근이 생기겠죠. 그럼 두 근이 생겼을 때 너 항상 커? 라고 물으면 아니 항상 크진 않아. 난 작은 것도 존재하고 같을 때도 존재해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이때는 무슨 상황이야? 판별식이 양수인 상황이 되겠죠. 그럼 판별식이 양수인 상황은 절대 부등식에 적합하니? 아니요. 자, 그러면 내가 그래프를 조금 더 끌어올려서 이렇게 여기가 알파가 지납니다 라고 해서 중근인 그래프를 그려봤어. 그러면 저는 항상 성립합니까? 그랬을 때 저는 좀 안 돼요. 저는 알파가 들어갔을 때 0이라는 게 없으니까 저는 안 되지만 저한테서는 여기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절대 부등식이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맞아요? 저는 다 높거나 같잖아요.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면 절대 부등식이라는 친구는 내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구하려는 게 뭘? 근 찾자, 상황 찾자가 아니고 일단은 그 내용이 도치가 돼서 근이나 범위라는 친구가 일단은 어디 입장입니까? 주어진 정의역의 전체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실수 전체가 되었을 때 라고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다음에는 그래 그러면 널 뭘 어떻게 해줘야 되겠니? 라고 얘기하면 잘 봐봐. 미정계수에서 얘기를 진행하는 게 가장 편하긴 한데 지금 제가 얘기했죠. 내가 중근인 상황에서 절대부등식이 그때부터 요 상황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허근인 상황을 그리게 되면 여기 둘 다 절대부등식인 상황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상황에서 누굴 절대부등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구분은 2차 함수를 여러분들이 잘 그릴 수 있다면 뭐 할 수 있어? 손쉽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 자, 근데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x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x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2차 함수. 이 친구는 보기만 해도 뭐야? 허근 갖고 있다라는 건 알고 있겠지.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봤어. 이게 되겠어요?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네모를 쳐봤어요. 그럼 네모를 쳤다는 건 일단은 미정계수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 그럼 나는 네모의 값이라고 물어볼게. 그럼 네모의 값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맨 처음에 드는 생각이 누구야? 이 네모에 들어갈 숫자. 네모의 값이 누가 될까? 네모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 0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잘못 배운 거예요. 물론 저는 제대로 가르쳤는데 잘못 받아들이신 거예요. 왜냐면 자, 여기 와 볼까요?
선생님이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이다 라고 완전 제곱꼴로 바꿔놨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쓰고 여기에다 네모를 칠 건데, 그렇게 된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 몰라도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이때 높이값이 누가 된다는 거야? 4분의 3이라는 거겠지.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잡아도 주어진 부등식은 절대부등식이라고 성립을 할 거고, 여기에다 잡아도 심지어 지금 등호인 상황에서는 여기에다 잡아도 다 성립을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는 0뿐만 아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다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어볼 때 네모의 값이 아니고 네모의 무슨 값으로 물어봐야 돼? 최대값으로 물어봐야 되겠지. 그럼 그때 최대값은 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4분의 3.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본적인 절대부등식을 생각을 할 때는 함수를 끌고 와서 2차 입장에 생각을 할 때 함수를 끌고 와서 파악을 먼저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절대부등식 이꼴 산술기하 조합평균,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배우는 함수는 해봤자 2차까지니까 지금 상황에선 2차를 완벽하게 알고 진행하면 2차 언제 완벽하게 끝냈어? 수상에서 완벽하게 끝냈잖아. 또 수상 나오잖아요. 수상에서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2차 함수 완벽하게 끝나고 여기 와서 그거 활용 써먹는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 아시겠어요? 자, 절대부등식은 무슨 부등식이에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입니다. 그래서 근이나 범위를 먼저 얘기하고 가니까 누굴 찾아야 될지 고민을 하는데 어떻게 고민하면 된다고? 함수적 풀이로 고민을 합시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 자, 별표는 2개, 3개까지 드릴게요. 왜냐면 고3 때까지 쓰이거든요. 자, 지금 얘기할 이 산술기하 조합평균에서의 관계는 일단은요, 자, 2분의 a 플러스 b라는 친구와 루트 ab라는 친구와 a 플러스 b분의 2ab라는 세 친구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자, 바로 위에서 절대부등식이라는 걸 얘기했으니까 나도 항상 성립해야 되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이 관계가 성립을 한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 a 더하기 b가 만약에 0이면 분모가 0 돼서 성립해야 하네요? 안 하니까 이 산술기하 평균은 무조건 첫 번째로 전제 조건이 A, B 이런 친구들이 양수라는 조건을 먼저 걸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산술기하 조합평균은 뭐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양수 조건에서의 맥시멈, 미니멈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시다 보면 요 친구 있죠?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이라고 했을 때 요 친구는 솔직히 많이 안 써요. 그래서 우리는 메인이 산술기하평균입니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꼭 기억하세요. 요거하고 함께 보는 거야. 산술기하평균은 언제 양수 조건에서의 최대 최소를 물어봅니다. 양수 조건에서의 이 모양의 절대부등식입니다 라고 받으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뭐 받았으니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선생님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입니다. 그럼 양변에 2를 곱해서 A 플러스 B는 2루트 A, B보다 항상 뭐하다고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양수 조건에서 이게 항상 성립을 한다라는 걸 증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을 제곱해 주세요. 자, 양변을 제곱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양수 보장 받았죠? 양수 보장 받았죠? 양변 제곱하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은 어떻게 되겠어요? 4AB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우변에 있는 걸 넘기게 되면 내가 결론적으로 A-B의 제곱이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A-B의 제곱. 자, 나 양수에서 양수를 뺐을 때 이 결과가 양이 나올 수도 있고 0이 나올 수도 있고 음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제곱을 하게 되면 무조건 뭐예요?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입니다 라는 걸 만족할 수 있겠지. 아니, 그러면 주황색을 제곱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항상 맞아요. 아, 제곱하는 게 좀 불편해요 선생님? 그러면 자, A는 루트 A의 제곱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가도 돼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최고비 0 이상입니다 라고 증명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양수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완전 제곱식으로 증명해 보니까 이 부등호가 성립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게 성립한다는 걸 보자는 게 아니고 언제 등호가 성립합니까? 라는 걸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해요. 그래서 위의 식과 아래 식을 봤을 때 루트 A 빼기 루트 B가 0일 때 A 빼기 B가 0일 때 둘 다 뭐죠? A는 B가 될 때죠. 그래서 A는 B가 될 때 등호가 성립하고 그때의 상황이 이거의 상황이 최대 또는 최소를 얘기한다 라고 받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미정계수를 넣어서 얘기하니까 또 습관처럼 A, B만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매번 설명하는 게 뭐죠? 동그라미와 삼각형을 드립니다. 동그라미와 삼각형을 드린다는 의미는 여기에 미정계수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뭐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식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 식이 들어갔을 때 이거를 만족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동그라미와 삼각형이 전제 조건이 뭐가 있어줘야 돼? 우리가 식이라 할지라도 양수 보장은 받아야 돼. 그랬을 때 이 산술기하 평균은 자 왼쪽이 합이죠. 오른쪽이 곱이란 말이에요. 자 만약에 합이 고정인 상황이야. 즉 합의 값이 정해졌어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곱의 값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자 그럼 곱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곱이 작아지는 건 문제가 안 돼. 계속 작아지면 당연히 이 부등호는 성립을 하니까. 그럼 내가 커지면 어디까지 커지겠니 했을 때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이 합의 고정된 값까지 커질 수 있어요 라고. 그러면 당연히 합이 고정돼 있으면 누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합이 고정돼 있으면 누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곱의 최대값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엔 반대로 곱이라는 친구가 어떠한 값으로 고정값이 나왔다면 당연히 합이라는 친구가 정해지지 않았을 거야. 그럼 당연히 합이 커지면 또 주어진 부등호는 성립을 하죠. 그럼 합이 작아질 때 어디까지 작아질 수 있겠니? 그러면 등호가 성립할 때거든요. 위에서 얘기했죠. 언제 등호 성립하니? 최대 또는 최소인 상황에서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럼 내가 등호가 성립한다면 나는 합의 무슨 값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최소값을 찾겠다라는 거가 되겠죠. 즉 산술기하 평균은 최대 최소를 찾을 때 합이 고정돼 있으면 곱의 최대값, 곱이 고정돼 있으면 합의 최소값을 찾겠다라고 하고 그 최대값과 최소값은 언제 된다고요? 등호 성립할 때예요. 모든 부등식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언제라고요? 등호 성립할 때를 찾아주세요 라는 거야. 팁이라고 보시면 돼요. 팁.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라는 친구가 있어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다 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아까 산술기하 평균은 무슨 상황에서 양수 조건에서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다면 코시 슈바르츠는 조금 더 편해요. 실수 조건이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없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근데 활용도가 기하에서 억지로 한번 쓸 수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 뭐 기하 안 배우시니까 그것도 뭐 알 필요 없겠죠. 즉 이 부등식인 상황에서만 그냥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쓰는 거 잘 보세요. 자 제곱을 썼어. 밑도 끝도 없이 제곱을 써. 제곱을 쓰고 곱하기 제곱을 쓰고 제곱을 쓰고 그 다음에 부등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더하기가 나오고 제곱을 썼어. 자 산술기하도 코시 슈바르츠도 이 구조적인 꼬라지를 유지하게 되면 답이 보일 수가 있어요. 자 봐봐 얘들아, 코시 슈바르츠는 일단 이 모양을 갖고 움직이는데요. 자 여기에서 일단 색깔 구분부터 할게요 라고 얘기하면 자 여기에 노란색으로 A, B를 쓰고요. 그 다음 핑크색으로 C하고 D를 씁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들어가. 다음을 기억하며.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모양새는 여러분들아, 자 여기가 A가 들어간다면 여기가 B가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C가 들어간다면 여기에 D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모양새를 만족하면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애가 된대. 증명은 굳이 안 할게요. 왜냐면 양변 전개해서 한쪽으로 밀면요, 또 완전 제곱식 꼬라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나 얘기했지만 이게 항상 성립하는 애야.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친구가 뭐라고 그랬지? 등호 성립이 도대체 언제 합니까? 라고 하는 친구예요. 등호 성립이 언제 합니까? 라는 친구예요. 자, 그랬을 때 나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라고 얘기하면 A 대 C는 B 대 D를 성립할 때 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A 대 C는 B 대 D를 성립할 때, 그러면 B, C는 뭐가 되겠어요? A, D가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자, 그럼 양변을 뭘로 나눠볼까? 그러면 뭐 B, D로 나눠볼까요? B, D로 나눠보시게 되면, 아니다, 뭘로 나눠볼까? C, D로 나눠볼까요? C, D로 나눠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C, D로 나누면 나는 없어지죠. 그냥 D가 생기죠. 나는 없어지죠. C가 생기죠.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러면서 이걸 역수로 뒤집어 보게 되면 A분의 C는 뭐가 되겠어? B분의 D가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이러한 친구들이 성립을 할 때 나는 뭐가 된다고? 등호가 성립을 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간단한 상황은 이거예요. A분의 C는 B분의 D의 상황이 될 때 뭐가 된다고?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받아버리시면 돼요. 자, 산술기하 평균에서 A, B만 양수 조건이 있었죠? 원래도 추가로 A, B, C도 양수 조건이 있는데 그 얘기는 지금 못해요. 여러분들이 지수 법칙을 다 배운 게 아니라서. 근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자,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에 또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면 어떻게 된다고? 더하기 더하기 제곱입니다. 즉 3개짜리의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아, 여기에다 쓸 거는 뭐가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기다 A, B, C, X, Y, Z를 쓰게 되면 여기는 AX, BY, CZ입니다 라고 받아버리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요거에 대한 활용은 문제풀이 하면서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3개짜리 얘기를 끝냈을 때, 등호 성립하는 거 하나만 더 할게. 자, 코시-슈바르츠의 등호 성립은 아까도 얘기했죠? A분의 C는 B분의 D일 때 성립한다고?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성립하겠어? A분의 X는 B분의 Y는 C분의 Z일 때 뭐가 성립한다고요? 전체 부등호의 등호가 성립합니다 라고 받으시면 돼요. 자, 요거는 공식이 쓰이니까 꼭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뭐가 됐든지 간에 라지 AB의 곱은 필요하잖아요. 합시다. 곱해주세요. 분모는 뭐가 되죠? 자, 분자 갈 건데요. 곱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자, 일단은 써보기만 할게요. AX 더하기 BY에 곱하기 BX 더하기 AY가 되겠죠. 여기까지 되겠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XY보다 크거나 같니? 양수일 때 라고 물어보는데, 일단은 이거를 생각할 때 아까도 배웠죠. 빼주세요야. 빼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 X 버려, 씨. 마이너스 XY라고 붙어버리게 되면 당연히 A 플러스 B의 제곱이다 라는 친구가 붙어서 통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 친구를 일단 계산을 해보자 이거예요. 계산은 이제, 자, 합시다. 그냥 전개하시죠. 와, 어처구니가 없네. 자, 전개하시면 어떻게 돼요? ABX의 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x, y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BY의 제곱입니다 라고 해서 왼쪽을 전개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전개해 볼게. 마이너스 어떻게 되겠어? A제곱 XY 마이너스 B의 제곱 XY 마이너스 2AB XY라고 쓸 수 있겠네. 자, 그러면 호호 야르 없어졌어. 그리고 니네 완전 제곱식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분자를 너무 왔네 얘네. 분자를 AB로 묶어서 가게 되면 AB에 x-y의 제곱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분모는 뭐가 있어요? A 플러스 B의 제곱입니다 라고 있을 수 있겠죠. 자, 보세요. XY가 누군지 몰라. 뭐 당연히 실수 범위겠죠. 실수 빼기 실수의 제곱은 언제나 뭐가 되는 거예요? 0 이상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저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0보다 크다가 되겠죠. 자, 저는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저는 뭐가 되겠어요? 양수가 되겠지. 0은 제가 못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분자가 0이 될 수도 있고 양수예요. 저희는 분모가 양수예요. 그러면 제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뭐죠? 0 또는 양수입니다 라고 나올 수 있겠죠. AB에서 XY를 뺀 결과가 0 이상이다라는 거 인정받았지? 그럼 주어진 친구는 참이야? 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필수 AB인데 여기 보세요. 일단은 뭐 해줘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기 루트가 들어가 있죠. 근데 문제는 루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양수 보장을 받았지만 저는 양수 보장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으니까 제곱으로 풀 수는 없어. 그럼 빼기를 들어갔을 때 루트가 해결이 안 되면 빼는 게 솔직히 도움이 안 되거든요. 루트 빼기 루트를 하나의 루트로 묶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가보는데 분자에 보이는 친구가 자 루트에 3분의 1을 앞으로 뽑은 다음에 A-2분의 B의 제곱입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여기 뒤에 누가 붙어요? 4분의 3 B제곱이 붙겠지? 3분의 1이 곱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4분의 1이죠. 4분의 1 B제곱입니다 라고 붙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어차피 저는요 언제나 뭐가 나올 수밖에 없죠? 양수 또는 뭐도 나올 수 있어요? 0도 나올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근데 우변에 있는 2분의 1 곱하기 A-B라는 친구는 자, 내가 어떤 AB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려면 얘보다 얘가 뭐 해야 돼? 작거나 같다라는 보장을 받아야 되겠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너 만약에 A가 B보다 작으면 보장 완료되죠? 저는 음수니까. 자, 그 다음에 A는 B까지도 보장 완료되죠? 왜요? 저희는 0이면 0까지는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A는 B 나오게 되면 A는 B였을 때 저는 0이고 저는 뭐 할 수 있어요? 0이 아닌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자, 근데 이제 마지막에 누가 있는 거야? A가 B보다 큽니다 라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아까 제가 너는 양수 보장 받았지만 너는 양수 보장을 못 받았어 라고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나 이쪽도 양수 보장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그럼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양변 제곱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양변 제곱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 3분의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의 제곱이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의 제곱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제 양변에 12를 좀 곱해볼까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니? 4A의 제곱 마이너스 4AB 더하기 4B의 제곱은 3A의 제곱 마이너스 6AB 더하기 3B 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A의 제곱 플러스 2AB 더하기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이고 걔는 항상 0 이상이 됩니까? 라면 저희 A, B가 무슨 부호든지 간에요. A가 더 커요. 그러니까 A가 더 크니까 A 더하기 B라고 얘기했을 때 양수도 나올 수 있고 음수도 나올 수 있기는 해요. 아니 얘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5면 어떻게 할 건데? 더하면 양수, 음수, 0 다 나올, 0은 못 나오죠? 양수, 음수가 다 나올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제곱을 할 거니까. 제곱을 할 거니까 뭐가 돼?
제곱하게 되면 양수 나오죠? 아, 우리의 절대값은 같으면 만약에 얘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이면 더했을 때 0 나오니까 0까지도 커버할 수 있겠죠. 그럼 뭐가 돼? 저희들은 그냥 확정이고요. 저는 양변 제곱해서 확인해 보니까 저도 A가 B보다 컸을 때 뭐가 된다고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함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A, B가 어떤 실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주어진 부등호는 성립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문제 읽어봐. 양수일 때 최대값 구하라. 그럼 양수 조건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 누구로 생각한다고? 산술 기하. 근데 지금 나는 누굴 구해야 달라는 거야? 곱의 최대값 구해야 달라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합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1번 티나게 합이 정해져 있죠. 자, 쓰기 전에 다시 갑니다. 산술기하는 식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A, B라는 친구 대신에 동그라미 삼각형을 쓰시고 그 다음에 등호 성립은 동그라미와 삼각형이 같을 때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저기에다가 채워 넣어 볼게. 제가 3x고요. 제가 y입니다. 그럼 제가 3xy가 되겠죠. 그럼 3x 더하기 y는 뭐라는 소리예요? 제가 6이죠. 약분하고 제곱하면 제가 9죠. 그럼 제가 뭐가 돼? 3xy니까 또 약분하면 3. 즉 xy의 최대값은 누가 된다고? 3. 그러면 여기에 답은 3인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3이 될 때 xy는 어떻게 되겠니? 라고 얘기하면 여기 보세요. 3x는 y일 때니까 xy가 3이라면 3x의 제곱이 3일 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x는 1하고 마이너스 1인데 양수니까 x가 1일 때 y는 뭐일 때? y는 3일 때 이때 누가 된다는 거예요? 곱의 최대값이 나온다라고 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2번 가볼까? 2번은 제곱의 합이죠. 제곱의 합이기 때문에 여기도 쓰게 되면 x제곱 더하기 4y의 제곱은 36인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크거나 같아요. 2루트. 동그라미 삼각형 보이시죠? 그러면 4xy의 전체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저희는요, 이거 4도 루트 밖으로 나오면 4죠? 2 곱해서. xy가 나오겠죠? 약분하면 어떻게 되겠어? xy는 9 이하니까 xy의 최대값은 누가 된다고요? 9가 된다고요. 근데 언제 되겠니?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x의 제곱과 4y의 제곱이 양수로서 같을 때니까 x는 2y죠? x는 2y 들어가기 때문에 2y의 제곱이니까 y값 구하면 당연히 x값도 구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비용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기사님한테 주는 돈하고 중장비를 사용하는 돈하고 따로따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기사님이 중장비를 쓰실 텐데 100제곱미터를 하는데 중장비가 x의 작업량을 갖고 있대요. 그러면 x분의 100을 하는 건 뭐가 되겠어? 중장비 이용 시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중장비는 누가 이용하시는 거죠? 기사님이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그 기사님은 시간당 얼마 받으시는 거예요? 10,000원 받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장비는요. 1제곱미터당 400x의 돈을 쓰는데 나는 지금 몇 제곱미터를 하는 거죠? 100제곱미터를 사용하니까 400x 곱하기 100이 뭐가 되는 거예요? 중장비 사용 금액이 되겠죠. 자, 그럼 두 개를 더하게 되면 40000x 더하기 x분의 100만입니다 라고 쓸 수 있는데 x라는 친구는 뭐가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양수 조건에서 내가 누구 구하고 싶은 거야? 최소값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당연히 산술기하평균 써야 됩니다. 이 루트 자 보세요. 4만이죠. 그 다음 뭐예요? 100만이잖아. 맞아요? 그리고 xx는 없어지겠지. 그럼 이제 xx 약분되고 4만에 4 곱하기 10의 몇 제곱이죠? 4제곱이죠. 자, 100만은요. 10의 몇 제곱이에요? 6제곱이죠. 자, 그러면 이제 루트 벗겨서 계산해 봅시다. 저 튀어나와서 4죠?
저 반 튀어나오니까 10의 몇 제곱으로 튀어나와요? 5제곱으로 튀어나오죠? 그러면 10의 5제곱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4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얼마 들어? 40만 원이 든다 이거야. 근데 문제는 최소가 되도록 할 때 X값을 구해야 되라는 거죠. 그럼 등호 성립할 때 동그라미와 삼각형이 뭐 해줘야 돼? 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약분해 볼까요? 그러면 양변에 X 곱하면 X의 제곱이 되겠죠. 자, 4만 만 없어지죠? 4분의 100이니까 뭐가 나와? 25가 나오겠죠. 그럼 내가 구할 X값은 누가 나온다는 거야? X는 5입니다. 라는 거 구할 수 있겠죠. 자, 실수 AB에 대해서 얘가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래. 자, 실수 AB. 숫자를 넣어서 증명할 수는 없으니까 빼박인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얘를 넘기고 지금 뭐 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2분의 B의 제곱인 상황으로 만들었겠죠. 자, 근데 AB가 실수이니까 칸은 또 2분의 B가 들어갈 거고 저의 제곱은 당연히 0 이상, 4분의 3의 B제곱도 0 이상. 0 이상의 친구 두 개 더하면 뭐가 되죠? 0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등호가 언제 성립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일 때 맞아요?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일 때는 얘와 얘가 둘 다 뭐가 돼줘야 됩니까? 0일 때가 돼줘야 되겠죠. 그럼 A-2B가 0이 되려면 A는 뭐예요? 2B이면서 동시에 B는 뭐가 돼줘야 돼? 0. 그래서 둘 다 A, B가 뭐일 때? 0일 때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가는 2분의 B, 나는 A는 B는 0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일단은 제곱이 보이니까 당연히 머릿속에서 뭘 생각하겠습니까? 완전 제곱식을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 1이 있어요. 이 1이 해결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1이라는 친구를 1의 제곱이라고 써도 문제될 건 없겠죠.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B 더하기 AC 더하기 BC입니다. 라는 게 떠오르겠지. 자, 얘가 C가 1이고 C가 1이고 C가 1이면 위에 거 아래 거는 같은 상황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 봐봐. 얘를 여기다 넘겨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 이상입니다 라고 할 텐데 여기서 A, B, C의 각각의 제곱을 절반으로 찢으세요. 2분의 1 A제곱, 2분의 1 B제곱 이런 식으로 찢으세요. 자, 봐봐. 2분의 1 A제곱, 2분의 1 B제곱 갖고 오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겠지. 근데 여기서 또 2분의 1 B제곱을 또 갖다 쓴단 말이야. 맞아요? 자, 그러면 내가 위의 식을 정리하면 2분의 1의 중괄호 열고 A-B 제곱, B-C 제곱 C-A의 제곱입니다 라고까지 쓸 수 있겠죠. 좌변 보세요.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은 당연히 뭐 이상이겠어? 0 이상이겠죠. 빼박으로 성립합니다. 근데 등호가 언제 성립합니까? 까지 얘기해 줘야 되겠지.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 B와 C가 같을 때, C와 A가 같을 때, 즉 A는 B는 뭐일 때? C일 때. A는 B는 C인데 C는 뭐라고 잡았어요? 1이라고 잡았으니까 최종적으로 A는 B는 뭐일 때? 1일 때 등호 성립합니다. 할 수 있는 거겠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루트가 있거나 절대값이 있을 때 즉 좌변, 우변이 둘 다 양수라고 보장받은 상황에선 제곱으로 가도 됩니다. 라고 배웠죠. 자, 그럼 제곱하게 되면 저는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2 절대값 A, B가 되고요. 저는 제곱하면 그냥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2A, B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곱은 다 없어지겠고 2까지 약분하는 건 문제 안 되죠. 그럼 절대값 AB가 AB보다 크거나 같은 걸 보여주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절대값 AB는 AB였을 때 AB가 양수인 상황과 AB가 0인 상황과 AB가 음수인 상황 세 가지로 나눴을 때요. 양수일 때는 같죠. 등호 성립. 0일 때도 같죠. 등호 성립. 음수일 때는 저는 양수고 저는 음수니까 부등호 성립해서 다 성립합니다. 그래서 OK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가라는 거 이제 얘기해 볼까요? 가는 뭐가 되겠어요? 절대값 A, B에서 그냥 A, B를 뺀 친구가 뭐가 되면 되겠어? 0 이상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 맞잖아요. 방금 보라색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얘가 되는데, 그런데 0은 0, 양수는 양수이니까 요게 성립합니다. 자, 무슨 소리죠? 선생님 맨 처음에 잡고 갔던 거죠. 양수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제곱을 할 수 있는 거고, 거꾸로 저희가 양수이기 때문에 제곱한 거에다가 루트를 씌워도 저희는 유지가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등호는 언제 성립했어? 이 상황에서 성립을 했죠. 그래서 A, B가 뭐일 때예요? 0 이상일 때 성립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답은 어디 있겠어? 4번에 있겠죠. 자, 양수 조건에서 뭘 찾는 거예요? 최소값 찾는 거죠. 당연히 뭘 쓸 수 있겠어? 산술기하 써야 되겠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 별표 하나 치고 가로 곱하기 가로를 쓰고 일단 여기서부터 얘기 들어갈게. x 더하기 y분의 2와 y 더하기 x분의 8일 때 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최소 곱하기 최소는 최소다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괄호를 최소로 만들 때 뒤에 있는 괄호를 최소로 만들 때가 동일한 x, y 값이어야지만 최소 곱하기 최소는 최소가 되는 건데 얘를 최소로 만들 때와 얘를 최소로 만들 때가 다르면 최소와 최소의 곱의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바로 산술기하 쓰시는 건 비추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러게 하기 위해서 그냥 편안하게 전개하고 생각한다라고 받아들이세요. 자, 전개하시면 어떻게 되겠어? xy 더하기 xy분의 16이죠. 더하기 8하고 2가 나오니까 10이 나오는데 자, 얘들아, 우리 반에서 가장 키가 작은 애한테 모조리 전원에게 10cm씩 올려줬어. 그래도 그 애는 가장 작은 애가 되겠지. 그 말인즉슨 나 여기에서의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10을 더해도 이 식의 최소값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친구 x, y 양수니까 양수 보장 받았죠. 산술기하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2루트 16이니까 얘가 뭐가 돼? 8이 되겠죠? 10 더하면 뭐가 되겠어? 18이 되겠죠. 자, 그럼 18은 뭐가 되는 거예요? B가 되겠죠. A 찾아야 되겠죠. A는 언제 된다고? 등호 성립할 때, 즉 얘와 얘가 같을 때니까 x, y의 전체 제곱이 누구가 될 때예요? 16. 즉 x, y는 4하고 마이너스 4지만 마이너스 4가 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A 값이 누가 나오는 거야? 4. 두 개 더하면 누구죠? 22가 되겠죠. 양수. 잠깐만. 양수에서 최소값 구하는 건 산술기하 평균인 건 알겠는데 아까 네가 분명히 3개짜리 산술기하는 우리가 지수법칙이라는 걸 안 배웠다고 얘기한 게 기억이 나. 근데 나왔어. 저 사기꾼 새끼가 아니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모양에 주의하세요. 나는 A분의 1 단독인데 나는 뭐야? B 더하기 C분의 1이죠.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얘기합니다. 전개를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전개는 분명히 할 것인데 결합법칙이란 것도 같이 좀 생각해보자 이거야.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냥 하나로 봐주세요. 그리고 전개해볼게. 자, 전개합시다. 1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A 더하기 A분의 B 더하기 C가 되겠죠. 어차피 나중에 더하기 2 해주면 되는 친구고 우리 곱이 정해져 있다는 건 눈으로 보일 수 있잖아.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이 친구가 2 이상이라는 건데 2를 더했으니까 나도 여기다 2를 더하면 전체 최소값은 누가 된다고? 4가 됩니다. 그리고 언제 성립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 친구가 될 때 성립합니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겠지. 양수 조건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근데 뭘 물어봐? 최소값 물어보는데 내가 양수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1만 넘겨봅시다.
x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양수죠. 그럼 이 친구를 동그라미라고 생각을 해볼게. 근데 문제는 x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9라는 친구의 미니멈을 구해달라는 건데 나는 x 플러스 1이 양수라서 x 플러스 1의 모양이 여기 보여. 근데 여기는 x 플러스 1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1을 만들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만들면 되겠지. 모양 완성했죠? 그러면 저하고 저라는 거 인정할 수 있겠어요? 자, 산술기하 써보자. 2 루트 누가 나오겠어요? 9죠? 거기다 전체 1을 빼면 601이니까 누가 나오겠어? 5가 나오겠지. 최소값은 누가 나와요? 5. 그때 x값은요. 그러면 저와 저가 뭐 할 때야? 같을 때죠. 즉 x 플러스 1의 제곱이 9가 될 때죠. 그럼 x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3일 때와 마이너스 3일 때 이건 말이 안 되죠. 양수라고 잡았으니까 그럼 x는 누구 나와? 그때 2가 나와서 더하면 누구예요? 7입니다 라고 알 수 있겠죠. 자, 문제 보시게 되면 저는 양수에서 최대값이니까 산술기하로 가고 싶은데 주어진 식이 누구야? 분수식이지. 근데 내가 이런 설명을 했어요. 분모 분자가 둘이 같이 움직이면 힘드니까 하나라도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기억나셔야 돼. 더더군다나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죠? 양수.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차이가 이제 실력을 가르는데 난 양수니까 여기 둘 다 x로 나눠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어차피 분수는 b의 값이니까 똑같은 걸 나눠도 그 b의 값은 유지가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x로 나눠보니까 x 더하기 x분의 9 더하기 2분의 1인데 자, 이 노란색 값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분모가 뭐가 나와야 돼? 최소값이 나와줘야 되겠죠? 분모의 최소값은 그냥 눈으로 해도 보이지? 8. 그럼 8분의 1일 때 전체 결과의 무슨 값이라는 거야? 최대값이 됩니다. 알 수 있는 거겠죠. 이제 동그라미도 이제 분필 아까워요. 양수 조건의 최대값이니까 산술기하는 바로 하는데 뭐 구할 게 좀 많아. 산술기하 일단 먼저 가보고 시작하자. 자, 2x 더하기 3y는 뭐예요? 6이고 그 친구는 2 루트 6xy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요 친구는 약분하면 3이고 제곱하면 9 이상 6xy니 6으로 약분하게 되면 2분의 3이라고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xy가 돼서 xy의 최대값 즉 알파라는 친구는 2분의 3인 걸 알겠어. 근데 그때의 xy 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니? 라고 얘기하면 2x가 3y가 될 때거든요. 그러면 이제 x는 뭐라고 쓸 수 있어? 2분의 3y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그 여기 있는 친구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넣어주시라고요. 되시겠어요? 이 상황에서 최소값이 나오니까 x는 이라고 얘기하면 2분의 3y의 제곱이 2분의 3일 때니까 y 값은 누구겠어요? 1이죠. y가 1이면 x는 누구겠어? 2분의 3. 자, 그러면 2분의 3, 2분의 3, 1이 각각의 알파, 베타, 감마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다 더하면 누구 나와? 4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면 몇 번? 2번이 되겠지. 문제 봤어요? 산술기하 써야 되겠죠? 이제 좀 지겨워. 자, 그럼 나의 최대값이니까 나한테 산술기하 써볼까? 2루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두 개의 곱이잖아. 그럼 나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어떡할까? 뭐 일단은 뭐 배운 대로 루트 안에 루트를 써볼게. 그 다음에 15xy를 써. 맞아요? 그럼 당연히 이 값이 누군지가 정해져 있어야 되니까 잠깐만. 선생님 뭔가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 곱정이면은 합의 무슨 값 구해야 돼? 최소값인데 지금 무슨 값 구하래요? 최대값 구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뭔가 좀 말이 안 돼. 그럼 산술기하를 쓰는 데 있어서 합은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해서 고민을 해보자.
그럼 이렇게 해볼까? 너 한번 양수의 10이니까 너 지금 뭐예요? 합정이죠? 그럼 너한테 산술기였으면 2루트 15xy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약분하게 되면 루트 15xy의 최대값이 일단 누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야. 물론 제곱해서 xy의 최대값 구할 수 있긴 하겠죠. 근데 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루트 3x 더하기 루트 5y의 최대를 구해봐.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구하면 되겠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와봐. 아니지. 코시슈퍼레츠 아직 나올 때가 아니지. 그러면 루트가 있고 xy가 양수니까 양수 보장은 받았잖아. 그럼 나 양변 제곱을 좀 해볼까요? 양변 제곱을 하시면 3x 더하기 5y 더하기 2루트 15xy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근데 3x 더하기 5y는 누가 나왔어? 10이 나왔지.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왼쪽에서 보라색으로 지금 루트 15xy의 범위를 구했죠. 루트 15xy가 갈 수 있는 최대값이 누구야? 5지. 5이 10? 10이죠. 즉 루트 3x 더하기 루트 5y의 제곱이 갈 수 있는 최대값이 누구라는 거예요? 20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 지금 제곱했잖아. 그러니까 다시 루트를 씌워야 되니까 나의 최대값은 누가 나온다고요? 2루트 5입니다 라고 적을 수 있겠죠. x, y, z가 셋 다 양수지? 자, 지금 주어진 꼬라지에 속지 마세요. 저걸 다 뭐 할 거예요? 찢어버릴 거예요. 자, x분의 y 더하기 x분의 z 더하기 y분의 z 더하기 y분의 x 더하기 z분의 x 더하기 z분의 y인데,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짝짓기를 할 건데 xy랑 yx, xz랑 zx, 얘랑 얘. 그러면 야, 저렇게 짝짓기 했을 때 x분의 y, 아이고, x분의, 다시 쓰자. x분의 y 더하기 y분의 x 더하기 x분의 z 더하기 z분의 x 더하기 그 다음에 y분의 z 더하기 z분의 y의 최소값인데, 아까 제가 하지 말라는 게 뭐였어요? 최소 더하기 최소 더하기 최소는 최소다라는 말은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 최소로 만들 때가 같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얘들아, 선생님 뭐 근데 방법이 없어 보이니까 일단 산술기하를 쓰게 되면 2죠. 2죠? 2죠. 그럼 일단 더했을 때 최소값은 누구라고 나왔어? 6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답인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야. 찾아줘야 돼. 누굴 찾아야 돼요? 쟤네 x, y, z가 동일한 값에서 지금 2가 나오게 만들었는가? 라는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x, y가 1, 1이 나왔는데 여기서 y가 만약에 뜬금없이 2가 나와버리게 된다면 동일한 x값, y값, z값이 아니잖아요. 그 가봅시다. 선생님 우리 둘이 같아야 된대요. x분의 y는 y분의 x죠. 자, 그럼 양변에 x, y 곱해볼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 x의 제곱은 y의 제곱이겠지. 근데 어차피 양수니까 최종적으로 x는 y가 되겠죠. x가 y가 같을 때, 그럼 두 번째 친구는 뭐가 되겠어? x는 z하고 같을 때. 세 번째 친구는 누가 되겠어? z는 뭐가 같을 때? y하고 같을 때. 그럼 만약에 제가 x, y, z 값이 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죠. 같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x에 대한 y는 누구야? 1이죠. y 대면 z는 누구야? 1이죠. 그럼 얘도 같습니다. 즉 x가 누군가 값이 들어가면 y, z가 다 똑같이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아, 나를 최소로 만들 때 동시에 나도 라는 게 확인이 되면 최소 더하기 최소 또는 최소 곱하기 최소는 최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때 답이 누구다? 6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양수 조건 나오는데 누가 양수야? A, B가 양수죠. 그럼 A, B가 양수니까 X, Y도 양수는 나오겠지. 근데 내가 제곱의 최소값, 잠깐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합이 정해져 있을 때는 곱의 최대값이고 곱이 정해져 있을 때는 합의 최소값이야.
근데 지금 곱이 정해져 있다는 느낌은 못 받죠. 근데 최소값을 구하래. 합의 최소값. 그럼 x제곱 y제곱을 바로 갈 거는 저 애들 a, b로 바꿔서 좀 갔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a 더하기 b분의 2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a분의 2라는 제곱을 일단 전개부터 해볼게요. a제곱 더하기 그 다음 어떻게 되겠죠? b분의 4a죠? b제곱분의 4죠? b의 제곱 더하기 a분의 4b 더하기 a제곱분의 4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당연히 이제 뭐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아까 한번 해봤으니까 요렇게 짝짓기, 요렇게 짝짓기, 요렇게 짝짓기 해서 최소를 구해볼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4라는 친구는 뭐가 되겠죠? 4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분의 4a 더하기 a분의 4b라는 친구는 뭐가 되겠죠? 8 되지 않겠습니까? 8이죠. 자, 그 다음에 b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4의 최소값은 또 4가 나오겠지.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실상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가 될 텐데 지금 얘와 얘가 동시에 최소가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a제곱은 a제곱분의 4니까 a 4제곱은 4죠? a제곱은 이고 a는 뭐일 때? 루트 2. b도 뭐일 때? 루트 2. b분의 a와 a분의 b가 같으니까 a제곱은 b제곱일 때죠? 그게 곧 뭐가 돼? a는 b. 아, 그러면 a는 b는 루트 2일 때 최소가 나오게 되니까 문제될 건 없구나.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은 8 더하기 8이니까 알파 값은 누구죠? 16이고 그 다음 베타 감마는 지금 구했을 때 동일하게 누가 나왔어요? 루트 2가 나왔죠. 자, 베타 감마분의 뭐야? 8이구나. 이해되시겠죠? 자, 길이가 100m인 줄을 사용해서 4개의 작은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구역을 만들려고 하는데 구역 전체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할 때 둘레의 길이를 구해달래.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여기 길이를 내가 x라고 잡고 여기 길이를 y라고 잡을게요. 그럼 x 몇 개 썼어요? 2개. y 몇 개 썼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럼 그 친구가 토탈 줄의 길이니까 100m. 근데 나는 넓이의 최대가 될 때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구역의 전체 넓이가 최대가 될 때. 되겠어요? 자, 그러면 x, y의 맥시멈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랬을 때 둘레의 길이는 뭐가 되겠어요? 2x 더하기 y 값을 얘기하는 거죠. 즉, 너 합 구해줄래? 라는 말이야. 그럼 당연히 나 여기서 산기 써도 돼요? 이거죠. 자, 그럼 약분하면 50이고 제곱하면 뭐예요? 2500이겠네? 그럼 또 약분하면 x, y의 최대값은 뭐가 되겠어? 250이 될 때지. 근데 250이 될 때 나는 지금 뭐가 되는 거죠? 그때의 상황은 2x는 5y라고 할 수 있으니까 x는 2분의 5y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그게 지금 여기 들어가나 여기 들어가나 큰 상황은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걸 여기다 넣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 2x는 5y가 10y죠. 10y가 100이면 y는 누구예요? y가 10이지. y가 10이면 x는 누가 나와줘야 돼? 25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럼 둘레의 길이는 2개 더하니까 누구야? 35죠? 거기다 2배 하니까 내가 원하는 답은 누가 나와줘야 돼? 70 나와줘야 되겠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2,3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요. 오래간만에 보네? 절편이 A하고 B인 친구가 되겠죠. 그러면 나 여기 A, 여기다 B라고 써도 돼? 이 정도는 인정해 줄 수 있겠지? OBC 넓이의 최소값이니까 내가 구할 거는 2분의 BC라는 친구의 최소값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제가 2점은 지나요. 2,3이니까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이 누구야? 1이죠? 이 상태에서 한기 써볼까요? 2루트 ab분의 6이죠. 자, 2분의 1 제곱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4분의 1 ab분의 6 맞아요? 그러면 양변에 4ab 곱해볼까? ab 24 즉 AB? 왜 갑자기 AB가 나왔지? 저기 왜 BC라고 썼지? 자, 보세요. AB의 최소값이 누가 나왔어요? 24가 나왔죠? 자, 저 넓이는 A 길이 곱하기 B니까요. 이거 제가 잘못 쓴 거죠? 자,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AB가 나와야 되겠죠? 넓이의 최소값이니까 AB 최소값 24를 갖다 넣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넓이는 누구야? 12. 지금 처음으로 제대로 들었어요. 처음으로 이제 문제가 달라졌다. 양수가 아니고 무슨 수죠? 실수예요. 자, 실수의 최대 최소는 일단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뭐 지금 타이밍상 당연히 누가 나와주셔야 돼? 코시 슈버르츠가 나와주셔야 되겠죠. 자, 코시 슈버르츠는요, 여러분들 꼬라지만 잘 맞춰주시면 문제가 스르륵 잘 자동으로 풀립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자, 색깔 맞춰서 갖다 넣어 보도록 하죠. 나 x, y를 쓰게 되면 여기 x, 여기 y를 쓰시면 돼요.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제가 누가 나오죠? 52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x 더하기 3y를 구하고 싶으니까 여기다 2를 쓰고 여기다 3을 쓰세요. 그럼 여기다가도 2를 쓰고 3을 써야 되겠죠. 4 더하기 9는 누구죠? 13이에요. 그러면 52 곱하기 13, 그 다음에 2x 더하기 3y의 제곱이라면 자, 저의 범위는 루트 씌웠을 때 이렇게 잡히겠죠. 자, 루트 자, 봐봐 4 곱하기 13이지. 그럼 2의 제곱에 13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저는 뭐 나와요? 루트 없어지면서 그냥 26 나오겠죠. 그럼 제가 마이너스 26이면 제가 그냥 26이 되겠죠. 문제에서 원하는 최대값은 누구야? 26 구했어. 자, 그때는 언제 되니?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x분의 2는 y분의 뭐일 때 된다고? 3일 때 된다고. 그럼 곱해서 올리면 이 y는 3x죠. 자, 또 정리해볼까? 아, 그지 같아지는데? x는 3분의 2y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넣을 거야. 다른 데 넣을 데가 없잖아요. 그럼 x의 제곱은 9분의 4y의 제곱이니까 9분의 13y의 제곱이 52라면 약분해서 4고 곱해서 올리니까 36. 즉 y가 6하고 마이너스 6이 나온다라는 거겠죠. 자, y가 6이라면요. x가 누구예요? 4 또는 마이너스 4가 나온다라는 거겠지. 맞아요? 자, 그러면 얘네를 넣으면 당연히 최대가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럼 x, y가 누구라는 거예요? 4하고 6 더하면 10이죠. 10 더하기 26이니까 누가 나와? 36. 자. 또 산술기하가 아니고 코시야. 뭐 어쩔 수 없어. 자, 보이니? 뭐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 잡겠어? 자, 가보자. 이번에는요, 여기가 3x 더하기 4y를 바로 줬어. 3x 더하기 4y니까 여기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색깔을 구분해 써줄게. 내가 3이고 내가 4면 여기다 3 쓰고 여기다 4 써요. 그 다음에 여기 x 쓰고 여기 y 쓰면 여기 x 쓰고 여기 y 쓰시면 돼. 끝났어. 그러면 내가 구할 게 지금 여기 있잖아. 3제곱 더하기 4제곱은 누구지? 25. 내가 누구지? 25. 약분하면 누구지? 1. 즉 최소값은 누구예요? 1. 간단한 거예요. 자, 요거는 별표 하나 쳐주시고 요거 생각은 x를 구해야 되니까 y 더하기 z라는 친구가 1-x
y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이 3-x의 제곱이라고 쓸게요. 3개짜리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아니에요. 2개짜리입니다. 자, 그랬을 때 x의 최대값이면 자 가보자. 제곱 더하기 제곱에 곱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크거나 같아요. 더하기 제곱입니다. 라고 쓰고요. 일단은 자 여기에다가 y 쓰고 여기다가 z 쓰고 여기다 1 쓰고 여기다가 y 쓰고 여기다 z를 써볼게요. 그럼 일단 완성됐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y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은 바꿨을 때 누구로 바꿨을 수 있어? 3-x의 제곱으로 바꿨을 수 있고 앞에는 누가 붙어요? 2가 붙겠죠. 자 그 다음에 y 더하기 z는 뭐가 되겠어? 1-x의 제곱이 되겠죠. 즉 y하고 z를 써서 마지막에 x로 바꿔버리게 되면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완성이 되고 거기서 최소값 구할 수 있겠죠. 자 일단 계산부터 해볼까요? 저희 친구들 전개하면 넘어와 주세요. 몇 x의 제곱이죠? 3x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2x죠. 플러스 1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0보다 작겠죠. 맞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x의 최대값이면 인수분해 좀 해볼까요? 3하고 1하고 5하고 1하고 마이너스죠? 그럼 x가 어디에서 최대값이 나오겠어? 3분의 5에서 최대값이 나오겠죠. 끝. 자, 3개짜리 거 2개짜리하고 똑같으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에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에 그냥 똑같이 채워만 넣어줄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XYZ, XYZ 쓰는 건 XYZ 쓰는 거 마찬가지겠고. 자, 그 다음에 X 1이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이죠. 그럼 그걸 그대로 1, 마이너스 2, 3이라고 쓰세요. 자, 그럼 4, 9, 13, 1, 14죠? 이걸 내가 지금 왜 쓰고 앉아있어요? 2죠? 28? 최소값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루트 28이니까 마이너스 2루트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 최대값이라. 자 일단은 표현부터 잡고 갈게요. 둘레니까 여기에다가 x 여기다가 y. 그러면 이 길이가 지름이에요? 그럼 2죠. 그럼 잠깐만.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누구야? 4죠? 맞아요? 자 그럼 잠깐만. xy가 양수인 건 자명한 사실이니까 둘레 길이의 최대값이라는 건 x 더하기 y의 맥시멈이나 마찬가지고 이건 솔직히 맞지는 않아. 산술기하하고는. 그런데 분명히 생각은 날 친구들이 있어. 너 양수인데 이렇게 나와 있으면 당연히 여기서 뭘로 가겠어? 이렇게 가면 x, y의 최대값이 누구라는 거지?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러면 그게 2가 나왔을 때 x, y가 합이 최대냐? 라고 얘기하면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럼 산술기하로 못 가면 어떻게 하는데? 라고 얘기하면 자, 잘 보세요.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제곱의 합이 4라고 고정돼 있죠. 자, 이게 키포인트예요, 여러분들아. 코시-슈바르츠는 제곱의 합이 정해져 있을 때 쓰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자. 내가 구할 게 이거라고 그랬지. 코슈를 써봐봐. 근데 기가 막히게 또 맞아떨어져. 물론 문제가 설계가 돼 있어서 그런 거긴 하지만. 자, 내가 구할 게 뭐라고?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그럼 여기다가 x하고 y를 써. 근데 내가 여기다가 1하고 1을 쓰면 나도 1하고 1이지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 4하고 내가 2니까 내가 여기 누구야? 8이죠. 그럼 8 얼라? 최대값 누구 나와요? 2루트 2 나오겠죠. 답은 몇 번? 1번. 자, x 더하기 y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2루트 2와 마이너스 2루트 2의 범위에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게 x 더하기 y의 몇 배? 2배의 최대값이잖아요. 어차피 x 더하기 y의 최대값이니까 2루트 2의 2배니까 누가 나오겠어요? 4번이 나오겠죠. 자, 372번 마지막 문제. 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자, 거리가 스몰 a, b, c. 제곱의 합의 최소값? 몰라.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거 생각해 볼게요. 내부의 점 P에서 여기 뭘 그었어요? 수선의 발을 그어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으면 어떻게 되겠어? 조그만 삼각형은 3개로 찢을 수 있겠지? 넓이로 일단 계산해 볼게요. 자, 4분의 루트 3 a의 제곱이니까 곱하기 2의 제곱하게 되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누구 나와요? 루트 3이죠? 자, 그랬을 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셋 다 동일하게 2일 거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각각의 높이죠? 그러면 약분되니까 a, b, c의 합이 뭐가 나와요? 루트 3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제곱의 최소값이니까 어떻게 구하면 돼? 산술 아니야. 콧이 맞죠? 자, 그러면 쓰고 빈칸만 채워놔라. 그러면 끝날 테니까. 자, 갑니다. 당연히 A, B, C 쓰는 거 맞겠죠. 그 다음에 A, B, C 쓰는 거 맞겠죠. 근데 개수도 뭐가 돼요? 1, 1, 1, 1, 1, 1이죠. 그럼 제가 누구죠? 3. 제가 누구죠? 루트 3의 제곱이죠? 그럼 전 전체가 누구예요? 3. 약분하면 저는 1 이상인데 저의 최소값이 누구라는 거예요? 1이라는 거겠죠.